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수능 영어 시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알았으면 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작하게 된 동기는 저의 첫 구독자이자 저의 첫 팬이신 분이 공부하는 법에 대한 질문을 댓글에 남겨주셔서 그것을 계기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잘 듣고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수능 영어 시험이 무엇인가? 적을 알아야 제가 적을 무찌를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러시아를 간다 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러시아에 대해서 좀 알아야죠. 버스는 어떻게 타고, 택시는 어떻게 타고, 돈은 어떻게 내고, 아주 기본적인 거, 호텔에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당연히 알고 가야죠. 그래야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 영어 시험을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여기서 전제해야 될 조건이, 저는 영어를 잘하는 거, 회화를 잘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학술적인 지문, 수능에서의 학술적인 지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영어 성적, 점수를 올리느냐를 말씀드리고자 함이지, 영어를 잘하는 법, 회화를 잘하는 법, 이거를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님을 전제합니다. 두 번째, 수능 영어 시험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나의 환경적 요건, 여러 가지 사람마다 개개인의 환경적인 상황이 다릅니다. 그 상황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황을 잘 환경을 만드셔서 영어 공부를 해 나가시면 수능 영어 시험 점수가 많이 오를 겁니다. 아마 기대하건대 60점에서 70점, 한 80점 정도 이 사이에 있는 점수에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들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수능 영어 시험은 몇 문제가 나오나요? 문제가 몇 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몇 분에 이 시험을 봐야 됩니까? 시험 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듣기는 몇 개이고 독해 문제는 몇 개이고 어법 문제는 몇 개입니까? 이거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이 독해하고 이 어법 문제를 이 한 문제당 어느 정도의 시간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을 분명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공부하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바보짓. 자,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것에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보이십니까? 지금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상호작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을 주고 질문을 받고, 이게 상호작용적 태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추론입니다. 제가 방금 어떤 질문을 했죠?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에서 이 정답에 들어가는 것에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정답, 이 빈칸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동그라미 빈칸에 들어가야 할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차이점도 물론 있죠.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죠. 지금 제가 뭘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추론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제가 이 말씀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공통점은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다시 일이 넘어와서 다시 공통점을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겠습니다. 영어는 문항이 45문항입니다. 예전에는 50문항이었어요. 근데 그게 5문항이 줄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시간은 70분입니다. 그리고 듣기는 17문제가 나옵니다. 자, 지금 공통점 느끼셨습니까? 제가 지금 밑줄 치고 있는데 이렇게. 자, 그러면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생각을 안 하셔요.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사고력입니다. 어떠한 현상적인 거, 이런 현상적인 거에서 머물지 않고 이 현상권을 애우는 게 아니죠. 이 현상권은 주어진 건데 그 주어진 거를 내가 생각을 하는 힘입니다. 생각의 힘. 제가 질문을 했어요. 상호작용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이게 지금 공통점이 뭡니까? 그렇죠.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우지 마세요. 지금 숫자입니다. 숫자. 이 숫자에는 강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문항은 45문항, 시험시간은 70분, 듣기는 17문항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떠한 정보가 숨겨져 있느냐. 자, 17문제가 37점이고 28문제가 63점입니다. 자, 여기를 조금만 쪼개보면 어법 문제는 1개 나오죠. 점수는 뭐 2점 혹은 3점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큰 정보가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있습니까? 자, 듣기는 17개 나옵니다. 듣기가. 근데 어법은 몇 개 나오죠? 그렇죠. 1개 나옵니다. 1개. 그리고 27개가 독해입니다. 이렇게 해서 45문항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정보가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법 한 문제 나옵니다. 듣기 17문제 나와요. 그럼 이게 몇 배입니까? 17배 많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법 공부할 시간 곱하기 17배로 듣기 공부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듣기에서 틀리는 겁니다. 3점짜리 하나, 2개를 꼭 틀립니다. 그런데 점수가 올라가겠습니까? 듣기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자, 듣기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일반인 같은 경우에도 자기 자신의 사정과 환경 조건이 다릅니다. 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점심시간에 잘 들으십시오. 점심시간에 운동을 합니다. 어떤 운동을 하느냐? 그냥 운동장을 도십시오. 자, 어떻게 도느냐? 돌기 전에 내가 아침에 학교에 가자마자 듣기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2문제가 틀렸습니다. 그럼 이 2문제 지문이 있죠? 이 지문을 종이에다 씁니다. 종이에다 써요. 이 종이를 들고 소리를 내며 뭐라고요? 소리를 내야 합니다.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리를 내야 들립니다. 새들도 소리를 내기 위해서 몇 달간 연습을 합니다. 그래야 자기들끼리 소리가 왔다 갔다 소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점심시간에 운동장을 이렇게 쭉 도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지금 들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들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종이에 써진 거를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2바퀴 돌 때까지는 소리를 내서 계속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 다음 2바퀴 돌 때는 보지 말고 소리를 내서 해보십시오. 그리고 완벽하게 암기가 될 때까지 도십시오.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점수 안 오릅니다. 여러분, 듣기 반드시 틀립니다. 자, 2번째. 우리 학생이든 우리 성인이든 내가 어디를 공부하러 가지 않습니까? 버스 타지 마세요.
차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걸으세요. 똑같이 하십시오. 점심 드시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매일. 매일 하십시오. 매일 한 개씩. 이거 해야 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점수 안 오릅니다. 그리고 수능 시간에 듣기 틀립니다. 특히 3점짜리 틀립니다. 차라리 어법을 틀리십시오. 듣기를 이 작업만 하면 누구나 잘합니다. 소리내서 말해야만이 잘합니다. 자, 두 번째. 어법이 독해를 하는데 기본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법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어법 문제는 따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필수 부분과 수식 부분하고 기타 세 부분으로 나누고, 세 부분으로 나눈 다음에 그냥 하루에 문제 2개를 하나에 10초에서 20초 사이에 풉니다. 그냥 푸세요. 매일 푸십시오. 2문제만. 어떻게? 10초에서 20초 사이에. 그리고 그냥 이거는 제 강의만 들으시면 됩니다. 몇 강 없습니다. 그 강의 듣고 그냥 10초에서 20초 사이에 답 딱딱딱 치십시오. 자, 어떤 거를 해야 되느냐? 고등학교 1학년 거, 고2 거, 고3 거. 이거 한 5개년에서 10년 것만 그냥 하십시오. 하루에 2개씩만 하면 됩니다. 하루에 2개씩만. 해석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1, 2, 3, 4, 5분 보면 딱딱딱딱 보는 순간 딱딱 보는 순간 딱딱딱 떠오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공부하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1분.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27개의 독해.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45문제 중에서 더 지우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시간이 70분이잖아요. 자, 시간이 70분인데 25분이 듣기입니다. 25분이 듣기. 그럼 45분에서 70에서 25를 빼니까 45분. 45에서 마킹 시간 2분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43분. 43분을 초록을 쳐면 2580초입니다. 이걸 28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당 1분 20초, 1분 30초 정도에 풀어야 됩니다. 하나당 1분 30초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한 문제당 10분에서 10분 20분씩 푸는 게 아닙니다. 이게 5문제 나와가지고 뭐 50분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숫자에는 항상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의미를 보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저는 걸어서 어느 지역에 갑니다. 항상 걸어서 어느 지역에 이렇게 왔다 갔다 운동을 할 때 저는 왔다 갔다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근데 이 길을 저희 와이프는 출근은 2년 동안,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출근을 했습니다. 뭘 타고? 차를 타고. 저희 와이프는 빨리 갔다가 빨리 왔죠. 저는요, 여기를 왔다 갔다를 한 30분씩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20분, 한 40분 정도 되겠네요. 한 20분, 20분씩. 이걸 천천히 왔다가 20분씩 합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저는 20분간 왔다 갔다 하면서 천천히 가면서 뭐 봅니까? 간판도 보고, 도로도 보고, 신호등도 보고, 사람도 보고, 수많은 것들을 봅니다. 이게 다 눈에 들어와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요, 모릅니다. 이게 철물점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자기가 관심 있는 거 빵집이나 관심이 있고 커피숍이나 관심이 있지 이 두 분은 잘 알아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모릅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느냐. 시험장의 시험은 차 타고 가서 시험 보는 겁니다. 차 속에서 시험 보는 거예요. 빠른 속도에서 이 많은 것들에 대한 정보를 쭉쭉쭉쭉쭉 그냥 쑥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수많은 어떤 거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쑥쑥쑥쑥쑥 뽑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20분씩 30분씩 들여서 천천히 공부를 많이 해 놔야 빠른 속도로 시험을 볼 때에도 정보를 쑥쑥쑥쑥 필요한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구나. 철물 좀. 아,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지? 아,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우리 학생들은 이 과정을 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20분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과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들쑥날쑥. 내가 좋아하는 빵 물어보면, 빵집 물어보면 답 잘하죠. 내가 물어보는 무슨 커피숍, 스타벅스 물어보면 잘합니다. 그런데 뭐 철물점 물어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것들 물어보면 모릅니다. 뭐 벽지집 아냐 모릅니다. 꽃집 아냐 모릅니다. 또 뭐 어디 가면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빵집하고 커피숍만 합니다. 빵집하고 커피숍만.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가 어렵니 뭐 이런 문제는 내문 어쩌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능 시험은요 지금 20년 넘게 30년 넘게 지금 현재 운영해온 이 틀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수능 문제가 괴물이니 어쩌니 그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나 그거는 수능 문제를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서열화, 경쟁화가 해결되지 않고 교육 철학, 교육 제도, 교육 문화 이 세 가지가 바뀌지 않는 이상 수능 문제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 철학, 교육 제도, 교육 문화 이게 바뀌어야 수능 문제가 바뀌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리합니다. 1분 30초에서 푼다는 얘기는 그거를 천천히 읽으면서 이러면서 이거의 관계는 이렇고 이렇게 읽는 시험이 아닙니다. 쉥 하고 그냥 차 타고 가서 보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그런데 평상시에 공부를 할 때는 이거를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쉥 타고 갈 때 이게 딱딱딱딱 이게 뽑아지는 겁니다. 그런 시험이에요. 수능 시험은 공부할 때와 시험 볼 때가 다른 시험입니다. 이거를 몰라요. 그냥 차 타고만 계속 차 타고만 연습하는 거예요. 이것만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뽑아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춤을 잘 추는 예를 들어서 아이돌 스타들이 있다고 칩시다. 뭐 한 5명 있다고 칩시다. 이분들이 춤을 춥니다. TV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뮤직비디오에서 와 10번, 100번, 1000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출 수 있습니까? 강의 어떤 선생님이 잘한다 그러면 그 강의 선생님 들으면 자기가 잘할 것 같아. 천만에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이거는 그분들은 수많은 이 훈련들이 되신 분들이죠. 이 공부가 되신 분들이고 여러분들은 이걸 하지 않으신 분들이잖아요. 제가 선생님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는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댄스 잘 추죠. 엄청나게. 100번을 보십시오. 1000번을 보십시오. 여러분 춤 잘 출 수 있나? 실제로 쳐봐야죠. 100번, 1000번을.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제가 여기에서 했던 이 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숫자입니다. 숫자. 이 숫자에는 숨겨진 뜻이 있다는 거예요. 숨겨진 뜻이. 이 의미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우리 1호 팬, 1호 구독자님을 위해서 제가 하루 종일 이거 찾았습니다. 자, 박수 쳐주시고, 후원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좀 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좀 해주십시오. 자, 2024년도 7월 1일 날 이 보도자료입니다. 이 보도자료가 옛날 거나 지금이나 뭐 크게 다를 게 없는데요. 지금 근거를 대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보세요. 출제 기본 방향이 뭔지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출제할 테다라고 대놓고 매년 2-3번씩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냐? 기본 개념과 원리에 충실해라. 추리해라, 추리. 분석해라. 종합해라. 평가 등에 뭘 측정합니까? 사고력을 측정합니다. 사고력의 반대가 뭡니까? 사고력의 반대가 뭐예요, 여러분? 또 생각 안 하죠? 선생님이 얘기해 줄 바라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력입니다. 암기력. 수능시험은 암기를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사고라는 것은 주어진 어떠한 것을 보고, 주어진 걸 보고 뭐예요? 생각해내는 힘입니다. 뭐를? 대조의 사고를, 혹은 인과의 사고를, 혹은 상관의 사고를, 이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이 능력을. 글을 읽고 이런 과정의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석하느니라고 그냥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시험이 해석 시험이 아니에요. 다음 중 해석이 올바른 것을 고르세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중 이거를 해석하시오. 이런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추리해야 됩니다. 추리.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전혀 방향을 다르게 하고 계시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자, 이성의 반대가 뭡니까? 이성, reason. 이성의 반대가 뭐예요? 대답 안 나오죠. 알 거는 같죠. 들어는 본 것 같아. 그럼 이걸 암기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영어 지문을 통해서 이런 이성에 관한 지문들을 읽으면서 동시에 이거의 반대인 개념을, 여기 나왔잖아요. 기본 개념. 원리에 충실하라고, 또 추리도 하고 분석도 하고 종합도 하고 평가도 하고.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빨리 차 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걸어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시간을 한 지문당 20분 50분 들여서 꼼꼼하게 내가 보는 연습이 되고, 사고력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선생님과 함께, 혹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가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 지문을 보고 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어느 녀석이 백설공주고 어느 녀석이 일곱 난쟁이인지를 찾아내야죠. 이 1번부터 5번, 이 7번까지는 권력이 다르다니까요. 별이 5개가 있는 애가 있고, 별이 1개가 있고, 별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백설공주 찾는 시험이라고.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난쟁이들 중에서도 가장 이 지문에서는 어느 녀석이 가장 난쟁이가 일을 많이 했는지 하고 백설공주하고 이 둘을 찾는 겁니다. 이 사고력. 자, 그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의 반대는 여러분, 철학에서는 경험입니다. 경험. 또 애운다. 또 애워. 그게 아니고, 철학 지문이 나오고 이성 지문이 나오면 이 경험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경험이 나오면 이성을 생각하는 사고력을 기본 개념과 원리에 충실해서 이거를 생각해내는 겁니다. 일반적인 우리 학교 교육이나 일반적인 뭐 심리학 이런 데서는 이성의 반대는 감성, 감정이죠. 감정. 아닌데 그게 아니에요. 철학에서는 경험이고요. 심리학에서는 감정입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문을 통해서 내가 익히는 거죠. 누가 애우라고 시키는 게 아니고.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 지문이 지금 이 실제 기본 방향이 바뀐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몇 년 만에 제가 이거 찾아봤는데요.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 요 이해되셨죠? 요 사고력, 이건 애우십시오. 추리, 분석, 종합평가. 내가 문제를 하나를 풀었을 때 문제 지문, 국어 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국어나 영어는 거의 똑같으니까. 추리를 하시래요. 이 글을 읽고 추리를 하시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냥 해석만 하지 말고 그 해석에서 담겨진 의미, 속뜻은 무엇인가. 왜 글을 이렇게 썼을까? 이렇게 다르게 써가지고 쉽게 쓰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복잡하고 길고 현악한 문장을 좀 간단하고 쉬운 문장으로 이거 슉슉슉 바꾸는 연습이 돼야죠. 선생님이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이거는 2024년 7월달이었고, 이거는 2024년 3월달이, 2025년 학년도니까 2024년 3월달 걸 제가 또 찾았어요. 열심히 찾았습니다. 자, 보시면 또 출제 방향 보시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기본 개념과 원리에 충실하고 추리, 분석, 종합 평가엔 사고력 측정입니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여기도 쭉 읽어보면 도움이 되고요. 자, 여기 보면 듣기가 이제 뭐 25분 이내에 아까 말씀드린 거고. 자, 그 다음 또 보십시다. 이번에는 2023년 11월 달 거. 2023년 11월 달 거 보시면, 자, 영역별 출제 방향이 많은데 제가 다 그것도 지우고 영어만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영어만. 자, 영어 한번 보십시오. 자, 읽기는 뭐가 필요합니까? 배경 지식이 필요하고 글의 단서를 활용해야 됩니다. 배경 지식 필요해요. 그냥 수능 문제가 뭐 괴물이다 어쩌다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제 생각은 이러합니다. 자, 보세요. 그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바이올라지라고 합시다. 이 생물학 분야에서 한 1년 2년 공부한 사람이 책을 냅니까? 논문을 냅니까? 이 분야에서 20년 이상 동안 이 분야에서 연구한 사람이 통찰력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20년간 이 사람이 글을 쓰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글을 쓰고 연습하고 토론하고 글을 쓰고 토론하고 글을 쓰고 토론하고 연구하고 해서 만든 글입니다. 이게. 그걸 한번 찍 보고 1분 20초 동안 찍 보고 이걸 이해한다고요? 이 인사이트, 이 통찰력이 들어간 이 한 줄 한 줄의 이 글은요, 여러분 20년 먹은 겁니다. 20년. 한 문장 한 문장이 20년 묵은 거예요. 20년 묵은 거. 그러니까 대충 쓰지 않아요. 글이 매우 좋고 훌륭합니다. 이 한 문장 가지고 학회에서 토론을 하고 이 한 문장이 나오기까지 이 한 문장이 나오려면 이 문장에 근거를 대지 않고서는 글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문에 나와 있는 이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이 쓱쓱쓱쓱 이렇게 읽어질 문장이 아니에요. 이 한 문장이 나오기까지 수많은 근거들이 존재합니다. 수많은 근거들 중에서 요약해서 이 글을 쓴 겁니다. 근데 우리가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하루도 공부 안 하고 1분 30초 뭐 2분 정도에서 이거를 이해하겠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럼 이걸 왜 그럼 시험을 보느냐? 우리는 학술, 그러니까 학문을 하는 겁니다. 학문적 소양을 닦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옆집 아줌마가 슈퍼마켓 가서 물건 구입할 때 쓰는 글이 아니에요. 아이 밥 차려주고 요리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글이 아니에요. 글 자체가 학문적인 소양이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가기 전에 이런 글을 읽었다는 것 자체가, 이런 글을 공부했다는 것 자체가 나의 교양과 소양을 엄청나게 올려주는 글입니다. 이 글을 뽑아서 출제해 주시고 이 글을 써준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죠. 첫째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비난하죠. 일단 뭐 이렇게 어렵냐, 뭐 이런 글이 고등학생이 알아서 뭐 하냐. 이거는 교육 철학에 대한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저의 생각과 다른 겁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학문적인 소양이 대단히 높아야 합니다. 저는 다행스럽게도 외국인들하고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미국 사람, 뭐 러시아 사람, 중국 사람, 뭐 베트남 사람, 뭐 영국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좀 다행히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제가 만나본 이 국민들 중에 한국 사람이 제일 똑똑합니다. 한국 사람이 제일 똑똑해요. 제일 유식하고 제일 교양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내 얘기는. 개개인 인디비주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너무 무식합니다. 미국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 나라 수도가 어디야? 그러니까 뉴욕. 노예 해방한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누구야? 모릅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우리는 고조선도 알아요. 우리는. 벌써 이 소양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이런 문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바이올라지 압니까? 우리가 사이콜로지컬 압니까? 그런데 이 글을 하나 읽으면서
거기에 대한 깊은 소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 지식이 필요한 거죠. 이런 자세로 공부해야만이 배경 지식과 글의 단서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이. 저는 수능시험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 한 면은 맞습니다. 한 면은. 종합적인 면을 보셔야죠. 종합적인 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교육 철학이 제대로 된 겁니까? 교육 철학이 있습니까? 교육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교육 문화는 어떻습니까? 왜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수능 문제만 얘기를 하는 겁니까? 공장에서 불량품이 나왔어. 그럼 이 불량품만 얘기하는 거야. 이 공장에서 어떤 시스템에서 만들어진지 이게 고장났는데 왜 수능은 이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교육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교육 문화에 대해서, 교육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수능 문제 내는 사람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감사해야죠. 일단은 이런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해준 것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 건데요. 그 문제를, 그 책을 쓰신 20년간 그 책을 쓰신 그분은 이 한 책에다가 그 글을 쓰기 위해서 20년 동안 했던 것을 녹아내서 쓴 글입니다. 이 글 중에 물론 일부를 가져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있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글을 읽고 그 문제를 뽑아내신 분들도 이 바이올라지에 대해서 전공을 하신 분이 골라낸 겁니다. 그냥 아무나 골라낸 게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읽기는 배경 지식과 글의 단서를 활용해야 됩니다. 배경 지식 쌓아야 돼요. 글을 읽으면서 한 문장 한 문장 하면서 한 지문 한 지문 하면서 그다음에 글의 단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반드시 이 글에는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가 있다. 자, 그 다음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트랜슬레이트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트랜슬레이트 하는 게 아니라 독해, 읽고 언더스탠딩 하는 겁니다. 언더스탠딩.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하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이. 그냥 지문 읽고 답 맞았나 틀렸나. 이 글의 전반적인 이 글의 내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해하려잖아요, 지금. 자, 상호작용적 독해 능력.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글의 반대 개념이 뭔지, 이 글의 인과의 개념이 무엇인지, 이 글의 상관관계는 무엇인지, 이런 학문적인 소양을 계속해서 이 지문 하나를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누구와? 이 글을 쓴 저자와 나와의 대화입니다.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거지. 내 생각은 뭐지? 이런 거를 하라는 겁니다. 상호작용적 독해 능력을. 안 하잖아요. 이렇게 안 가르치시잖아요. 바쁘셔가지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바빠요. 그냥 그거를 막 20분, 30분 안에 그 막 두세 문제 해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십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능 시험은 저는 영어를 잘하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수능 시험을 시험 영어는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속도의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그 속도에다 이 속도만 난 게 아니라 정확해야 돼요. 정확. 빠르면서도 정확해야 돼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 시험입니까? 그래서 자,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설명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읽기 문항은 이렇게 돼 있고, 저 보세요. 추론하라고 하잖아요. 추론. 중심 내용을 추론하래잖아요. 함축 의미를 추론하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석하잖아요. 여러분 트랜슬레이트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안 되고 계속 안 되는 겁니다. 백날 해보십시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공부하는 겁니다. 바르게. 이해되셨죠? 네. 또 봅시다. 이거 천천히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 이번에는 이제 2013학년도 거 제가 일부러 가져왔어요. 옛날 것도 찾아놨어요. 왜냐?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자, 보시면 이렇게 쭉 발표합니다. 시험 시간은 어떻게 하고, 일성 어떻게, 출제 기본 방향은 어떻고, 범위는 어떻고, 이걸 또 다 읽을 수는 없고, 필요한 것만 제가 또 잘랐습니다. 자, 출제, 자, 기본 원칙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나? 자, 한번 봅시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본 개념과 원리의 중심하고 추리, 분석, 종합, 평가의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도록.
여러분 사고력 있는 공부하셨어요? 암기 있는 공부, 암기력만 했지? 자, 언어 영역도 설명했으면 좋겠지만 잠깐 얘기하면 뭐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번, 아무튼 이거 국어 또 우리 팬분께서 이거 국어 시험도 보셔야 되니까 자, 외국어부터 이 말씀 해보시면 읽기는 배경 지식 및 글의 단서를 의미를 이해하는 상호작용적 독해를 능력 측정한다.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제 수능 시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배웠죠. 수능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우리가 1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2번. 자, 나는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자, 70점대, 60점대, 70점대 있는 분들을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사고력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고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고력은? 그렇죠. 쉬운 지문을 틀리지 않아야죠. 맞을 수 있는 문제는 맞아야죠. 어려운 문제는 틀렸다 쳐. 여기 있는 분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어려운 문제 신경 쓴다니까? 사고력도 없는데.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문제 봐야 되나요? 아니죠. 쉬운 지문을 보고 거기에서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고1, 고2 출제됐던 모의고사, 고1, 고2 그냥 아무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 뭐 EBS가 아니라 출제됐던 거, 교육청에서 출제했던 거, 이 지문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지문을 읽고, 자, 선생님은 두 가지 방식이에요. 공부하는 것과 문제 푸는 것은 다릅니다. 이 두 개를 같이 나 문제 많이 풀었다, 공부 많이 했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시험이 문제 많이 푸는 것과 공부하는 것과는 다른 거라니까. 이 두 개는 달라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요 2번만 한다고. 2번만 1번을 안 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처럼 20분씩 갔다가 20분씩 오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차 타고 씩씩 가다는 공부 2번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고1, 고2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푸시고, 자, 제 말대로 하시면 무조건 다 90점 넘습니다. 고1, 고2 문제를 이렇게 보시잖아요. 문제를 공부가 아니에요. 문제를 푼다 했습니다. 문제를 쭉 풀어요. 문제를 쭉 풀어요. 자, 그럼 틀린 거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당연히. 그럼 채점을 누가 하느냐? 다른 사람이 해주면 좋아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좀 부탁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답만 나온 거 있잖아요. 답만 나온 거. 내가 그 연습장에다가 내 답 있죠. 내가 쓴 답. 1번에 2, 2번에 3, 뭐 3번에 4, 뭐 4번에 5 이렇게 쓰시라고요. 그냥 숫자만 5개씩 끊어서 쓰시든지 이렇게 5개씩 끊어서 이렇게 쓰시고 해답도 설명된 거 말고 그냥 번호 해답만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것만 보고 채점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틀린 게 예를 들어서 21번, 뭐 38번, 39번이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3개 틀렸으면 내가 풀었던 문제로 돌아와서 21번 틀렸잖아요. 이렇게 틀리고 여기서 틀렸어. 답은 모르죠, 당연히. 그럼 21번에 내가 왜 답을 3번으로 썼는지를 여기다 쓰세요. 이유를. 내가 왜 답을 3번을 3번이라고 썼는지를 이유를 쓰시라고. 그때 딱 끝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바로 38번으로 가는 거예요. 해석하고 있지 말고 38번으로 가서 내가 왜 이 답을 내가 4번으로 썼는지 이유를 밑에다가 쓰라고. 이 지문 밑에다가 쓰세요. 39번 가서도 내가 왜 이것을 답을 2번으로 썼는지를 쓰세요. 이게 사고력입니다. 이게 사고력.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문제를 풉니까?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푸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그럼 공부 한 문장 한 문장 한 땀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왜 왔을까? 이 문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왜 이 단어를 썼을까? 그거 생각하면서 하시라고. 생각하면서. 왜 여기는 이틀까? 내가 볼 때는 데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 왜 단어를 이렇게 바꿔놨을까? 이거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뭘 가지고? 고1, 고2 문제 가지고. 그럼 또 이거를 하루에 5시간씩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영어는 하루에 2시간만 하는 거예요. 2시간. 2시간 이상 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수학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 보는 이유가 대학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어 실력 늘리려고 하는 겁니까? 점수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수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수학을 영어보다 2배, 3배 해야죠. 국어를 영어보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국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점수가 거기서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표준 점수가 다르잖아요. 거기가 표준 점수가 높지 않습니까? 영어는 절대 하루에 2시간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자, 단 조건이 뭐다? 자, 계획을 여러분이 2시간 동안의 계획을 딱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 푸는 시간 15분. 그래서 내가 어법 문제 예를 들어서 2개. 예를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거. 자, 또 얘기됩니다. 문제를 푸는 것과 공부는 다른 겁니다. 다시 문제를 푸는 것과 공부는 다른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거. 여기는 문제를 공부하는 거. 자, 2개 하고 그 다음에 독해를 예를 들어서 3개만 푸는 겁니다. 이렇게 3개만. 정하시면 돼요. 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요 3개를 가지고 하는 거죠. 3개를 가지고. 근데 이 3개 중에 틀린 게 있지 않습니까? 만든 게 있고. 맞은 것은 그냥 해답 보시면 그 어휘가 나와 있잖아요. 어휘가. 그 어휘 공부만 하시고 넘어가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개를 틀렸다고 할게요. 그럼 요 한 개를 공부하는 거예요. 한 개를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땀 한 땀 해설지 옆에 놓고 한 땀 한 땀 이 한 땀 한 땀 이거가 1시간 걸리는 거예요. 이게 1시간 반, 1시간 30분 동안 이거 하는 거 1시간 동안. 자, 1시간 동안 요거 하나 하는 거예요. 하나. 1시간 동안 요거 한 개. 1시간 동안 이거 한 개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이거 한 개. 한 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0분은 뭐 하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필요하신 선생님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인강을 듣나. 인강도 2시간씩 막 3개, 4개, 5개 듣지 말고 필요한 것만 한 2개나 1개 정도만 딱 듣고 마는 거예요. 하나 정도만. 지금 영어를 말씀드린, 제가 다른 과목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리고 영어 선생님들 중에 사고력을 높이는 글의 단서를 찾는 것을 강의하신 선생님들은 많이 계셔요. 근데 사고력을 올리는 그런 공부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들은 대단히 드뭅니다. 배경 지식 올리는 힘을 기르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왜 적냐면 그 선생님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짧은 시간에 3개, 4개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자, 듣기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듣기는 뭐라? 소리내서 읽어야 된다. 소리내서 읽기다. 듣기가 아니다. 소리내서 읽어야 된다. 언제 한다? 시간을 내서 한다? 아니요. 내가 도서관에 가면서 내가 학교 점심시간 어디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 적어진 지문 있잖아요. 지문을 소리내서 읽으시면 됩니다. 듣기는 뭐 영어 듣기 많이 들으면 되는 거 아니요? 뭐 아니라니까요. 소리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독해는 뭐다? 이거는 사고력이다. 언더스탠딩이다. 언더스탠딩. 배경 지식을 쌓고 글의 단서를 쌓고 자, 우리 아까 했죠. 추리, 분석, 종합, 평가. 어떻게 할 때 이걸 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 하는 거라고요. 공부할 때. 시험 시간에 추리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이 공부 시간에 한다고. 공부 시간에 하면 시험 시간에 촥 이게 뽑힌다니까. 이게 뽑혀요. 이걸 안 하니 이게 뽑힙니까? 선생님들 강의 1000번, 100번 들어도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전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아셨죠? 영어는 절대 하루에 2시간 이상 공부하지 않는다. 2시간 공부하면 다른 과목 망한다. 2시간 이상 공부하지 말고 2시간이 최대입니다. 최대 2시간만 딱 정해놓고 나머지 수학하십시오. 수학,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국어도 영어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수학도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을 드리는데 저하고 공부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 저하고 공부한다는 뜻은 수능시험 전날까지 저하고 꾸준하게 공부한 사람 치고 1등급 못 맞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 배경 지식과 사고력으로 계속 하니까. 그리고 맞아야 할 문제는 맞는 거니까. 틀릴 문제는 틀리면 되죠.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려고 해. 아는 거 맞아야죠.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또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